석현 선생님하고는 저하고 나이 차이가 1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대단히 위대 선생님이시죠. 그러나 어떻든 중학교 조대부중 조대부고 또 선배님이시고 또 여러 가지 그 나름대로 존경하는 그런 화가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연을 제가 스스로 찾은 거죠. 그런데 이제 70년대 중반에 여러 광주 전남 작가들 화집을 이렇게 접하면서 석현 선생님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. 그랬는데 야 대단히 참 좋더라고요. 감동이 되어서. 그래서 이제 80년도 군대 제대하고 제가 직접 한 동네에 이렇게 거주하고 살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찾아뵙고, 당시에 찾아뵐 때도 대작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제가 직접 보고, 굉장히 과묵하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으신 상태인데, 그런 과정에서 점점 석현 선생님의 진 면목을 알아가게 되고, 또 80년, 90년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전시회도 다 이렇게 서울, 광주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인연이 끈끈하게 맺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. 선생님이 90년도 초에 결혼하실 때 저도 이제 직임사 절에도 가고 그랬는데, 사실은 그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또 가까이 두고자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따르고 그랬는데, 아마 그 계기는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그 석현 선생님 일을 좀 도와드리셨는데, 석현 선생님은 저를 생각할 때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생각했어요. 그런데 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한데 예술의 길을 선택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, 그때부터 석현 선생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, 지금도 생각나는 게, 야 우리 석주 선생은 다구죠. 다구지다는 뜻은 우리 전라도 말로, 또 광주 우리 토속적인 말로 야무지다 그런 이야기였는데, 막 그 말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가 됐고, 아주 저하고는 뭐 매일 이렇게 통화하고 매일 만나야 되는 그런 정도의 관계는 96년도에 제가 그 두강회라는 그 모임을, 후원회를 조직해서 석현 선생님을 전시를 기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약 3년 동안 약 한 50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26명이 남아서 회비를 걷어가지고, 그때 전시의 비용을 뭐 여유롭지는 않지만 이렇게 마련해 드리고 했는데, 막 그때 96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석현 선생님에 대한 그런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교감하고 있고, 또 석현 선생님을 또 존경하는 많은 분들이 또 계시고,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가교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석현 추모사업회라고 처음에 2013년 7월 달에 발기를 했는데요. 사실은 제가 92년도 대학원 졸업할 때 호남회화 500년사를 집대성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, 회화사에 조명이 안 된 한 5분을 선정을 해서 꾸준히 10년 동안 책을 한 권씩 쓰고 작업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, 거기에서 석현 박은용 선생님은 현대 쪽에 들어가는, 그래서 석현 선생님을 미리 지금 좀 당겨서 지금 평전 내지는 화집이나 시립미술관 전시를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시점까지 왔는데, 석현 선생님을 조명하는 데 있어서는
추모사업회나 기념사업회가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. 결국은 집단 지성으로서 또 연대로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지 저 혼자는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기념사업회 지금 현재 이렇게 지나가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약 500명 정도 됩니다.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서로 석현 선생님의 유지 자체나 또 석현 선생님의 삶 자체가 남에게 배려하고 또 봉사하고 뭐 이런 하찮은 우리가 생물이나 식물까지도 그 어떤 인간과 똑같은 동등한 선상에서 이렇게 애우하고 교감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뭐 어차피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이 험난한 그런 그 조명 사업이지만 결국은 그런 에너지는 석현 박은용 화백님이 직접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, 지금 현재 상황에도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만은 우리 삶 자체가 또 원래 또 힘든 것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말로는 투정하지만 마음은 또 진솔함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그 인동초와 같은 또 우리가 그 우리 전통 잔디처럼 우리 한국 그 역사에 대한 근성을 어디에 뒀냐면 농심에 둔 것 같아요. 자연, 이게 어머니의 마음, 조선시대의 어머니의 마음. 그래서 83년도에 대작 그 어머니의 땅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저는 아주 그 대단한 명작이라고 봅니다. 당시에 그런 작품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 산일됐는데 아마 그 작품들은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그 어머니의 땅은 일본으로 지금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바로 석현 선생님은 그 지고지순한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, 또 당신이 모셨던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조선의 마음, 한국 역사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작품에 투영하면서 특히 자연 예찬주의로 가졌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산하고 평범한 구름이고 평범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꽃들이지만 바로 그 모래 하나 안에서 우주를 본다는 그런 심정으로 작품을 제작하셨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작품이 이제사 조금 눈에 보이고 석현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보면 은근한 어떤 흡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은 바로 우리 생활 주변에 극히 쉽게 볼 수 있는 풀하며 꽃하며 뭐 이런 것이 감동이 되는데 그것을 단순히 작품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면 당신의 그 작품을 하시면서 생각했던 그 사물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성 이 부분을 지금은 좀 눈에 보이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나무의 필치라든지 그 다음에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당신의 마음 표현을 그대로 작품에 투영시켰다고 봐지고요. 특히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참 우리가 잘 살고는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작품을 통해서 위로를 또 편안함을 행복감을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작품이라고 보여지고요. 또 더 다른 깊이 있는 작품으로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한국의 고조선부터 쭉 역사를 쭉 이렇게 한 화면에 집대성해서 그려놨지만 앞으로 미래까지도 예견해서 우리가 쓰레기 이 공해
이런 부분까지도 예견을 하신 모습을 작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것은 자세히 뜯어봐야 알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그 미래지향적인 예술 사상과 철학과 이런 부분이 작품에 투영되어 있다고 봅니다. 이제 사실은 저는 석현 선생님의 천재성이란 단어를 그렇게 붙이고 싶지 않아요. 왜 그러냐면 그분은 굉장히 지극히 노력하시고 오로지 그림 벌레라고 해서 일생을 모든 게 작품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관되게 하셨지만 그 천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통해서 했고 다만 그분은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전부 수채화 유화만 했습니다. 유화도 조금 하셨고 수채화를 많이 하셨는데 바로 그런 분들이 그 지필묵 우리 동양의 지필묵의 특성이나 그 숨어있는 그런 아주 그 신묘한 그런 부분까지도 다 터득을 해서 스스로 터득을 해서 작품으로 투영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그 우리로서는 야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같이 스케치를 나가면 선생님은 눈으로 딱 보고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. 어이 나는 다 눈으로 다 찍어버렸네. 근데 갔다 와서 작업하시면은 그게 아주 구도 자체가 뭐 심원, 평원, 고원 이런 식으로 전부 되어 있어서 자유자재로 화면을 구사하시는데 그것은 그만큼 작업을 많이 하셨다는 뜻이고 노력했다는 뜻에서 우리가 그냥 평범한 언어 유희로 천재성을 이야기할 뿐이지 석현 선생님은 너무너무 작업을 많이 열심히 하셨다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동공미술관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기획전을 11월 19일부터 한 2달간 이렇게 개최하는데요. 이번에 그 소장자들의 작품 좀 나름대로 좀 수작에 해당되는 작품을 좀 이렇게 섭외를 해서 선보입니다. 주위에 많은 그 애호가나 또 석현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선생님 작품을 다시 또 새로운 작품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선생님 작품을 사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을 때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이런 중앙화단 아니면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나 이런 데에서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. 절대 호남 작가라 해서 변방의 작가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이 호남을 광주를 전남을 또 작가들을 사랑해 주셔야 이게 빛이 나고 더 그 땅속에 숨어 있는 진주가 이렇게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.